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하려고요.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최악의 컨설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개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격다짐이라고 해서요. 바로 개그맨 이정수가 그때 히트를 쳤죠. 우격다짐이라고 해서요.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키는 그런 말이 바로 우격다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그에서 우격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보는 사람들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 컨설팅에 있어서도요, 투자 및 어떻습니까?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하고 절세하는 데 있어서도 우격다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는 이유는요, 그 컨설턴트가 잘 모르는데 용감해서 자신있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뢰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다른 것을 팔아보고자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사악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컨설팅을 받게 된다면요, 재산적 손실이 극대화되는 정말로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폭망을 경험하게 되니까 반드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말을요, 무조건 믿었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특히 그가요, 무엇을 팔아야 하는 위치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은요, 항상 판매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자나 소비자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말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제가 꼭 하고 싶네요. 특히 짜장면이나 뭐 일회성으로 사는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은요, 잘못 사면 몇천 원이나 몇만 원 정도만 손해 보면 되는데 보험 및 금융상품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절세나 아니면은요 무슨 뭐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한다든가 이랬을 때 빚어지는 손해는요 적어도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에 현혹돼서 여러분이 속아 넘어간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인생은 짜장면 한 그릇 값 8천 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못 들어서 인생을 정말로 포기하거나 망쳐버리는 일을 겪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상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세 절세 컨설팅에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면 어떻습니까? 상속 재산이 한 푼도 없잖아요. 과세가입 불산입 재산이거든요. 사회에 기부한 것은요. 그렇다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또 살아생전에요. 공익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장학재단이라든가 기타 재단을 만들어서 김 사장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 사장님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김씨, 이씨, 이씨가 아니고요. 바로 재단 이사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 사장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죽는다면 당연히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회 기부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면은요,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전 재산을 형제 자매들한테 다 나눠줘라, 사전 증여하라, 이렇게 된다면 5년 후에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피상속인이 자산가가 원하는 바는 아니겠죠. 이러한 컨설팅을 한다면 그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을 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탕진하기 전까지 살아생전에 평생 재미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정성 카지노에 가서 그 수백억 원 되는 돈을 하루에 1억 원씩 도박을 하십시오 하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찬가지로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니까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떻습니까? 도박을 하면서 희열을 느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고요. 하지만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요, 피상속인 자산가는 정말로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창업을 하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창업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고 컨설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컨설팅을 하는 사람하고는 정말로 상종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컨설팅은 또 어떨까요?
고금리 이자의 사채를 대출 받아가지고 평생 풍족하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채 이자가 너무 많아서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재산이 채권이 200억 원 되는데요. 그동안 빚을 내서 고금리 이자를 갚아야 되는, 돌아가실 때 갚아야 되는 채무가 400억 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요, 채무가 더 증가하니까, 더 많다 보니까 상속세 과세 표준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세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 컨설턴트는 따기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컨설팅을 하는 사람한테 열광하는지 전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면 이런 컨설팅을 하는데 절대로 열광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저는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고 놀라운 어떤 진실인지도 모르고요, 놀라운 사회 부조리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을 반드시 타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도 고객들이 현혹당하는 그러한 컨설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저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연 20%에 육박하는 19% 이상이고 매월 내니까 2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현금 서비스 이자를 감당하면서요, 그 현금 서비스 200만 원 받아서 그 돈을 예치해서 연 3%의 저축 예금에 투자하는 경우는요,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컨설팅을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떻습니까? 레밍 쥐처럼 절벽을 향해 떨어져가는 쥐처럼 앞을 보고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지옥길로 가는 정말로 선의에 포장된 포장도로를 열심히 밟아서 지옥문을 두드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액은 1인당이요, 1인 가구일 때 매월 33만 4,81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으로 환산한다면 401만 원이고요. 65세 때부터 90세까지 26년간 받는다면 1억 44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연금을 받으려고요,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주택연금은 연금이 아닌 대출로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서 기초연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소득평가액 가지고 인정소득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소득액을 계산할 때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거든요.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한테만 지급하게 되겠죠. 자, 이 인정소득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하고 재산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빼고 0.7을 곱해주고요, 기타 소득을 합칩니다. 근데 소득이 없다면 재산을 가지고서 평가하겠죠. 물론 소득이 있어도 재산을 합치겠습니다. 근데 이 재산에 대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부채가 있거든요. 이 부채를 빼주니까 재산이 5억이라 할지라도 주택연금을 많이 받아서 대출 원리금이 2억이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억을 빼주고 3억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인정소득액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요, 기준액 밑으로 돼서 기초연금액 전액을 33만 원 이상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 소득 인정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금융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은 그 내 힘으로 부어서 받는 연금이 아니고요, 사실은 연금이 아니라 이것은 주택을 담보 잡혀서 받는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은 바로 채무죠. 따라서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것은 모두 부채가 됩니다. 수령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자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 이자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무조건 채무로 인정하니까 어떻습니까? 소득 인정액이 줄 수밖에 없고 기초연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컨설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액 33만 원 정도, 34만 원 정도 받으려고 이렇게 마른 장작을 짊어지고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연금에서 내야 되는 주택연금 원리금 이자액은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겨우 34만 원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 계산도 안 해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소비자나 가입자는요 정말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보상할 길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요 몰랐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사악하기 그지없다고 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택연금의 현재 적용 이자율이요 코피스 금리 6개월 변동금리로 3.52%거든요. 거기에 가상금리 0.85%를 더하고요 연부종료라고 해서 쓸데없이 부과하는 0.75%를 합친다면 연 5.12%의 월복리 고금리 그 이자 폭탄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가액 5억 원 가지고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5억 원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하고 이자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종신연금형 정액형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요 5억 원짜리 주택을 가입하는 경우 매월 120만 1,000원이라고 하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90세까지 26년간 받을 경우 3억 7,471만 원 정도 수령하는데요. 26년 전에 주택가격 5억 원 대비해서 70% 약간 상회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저조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26년 전에 주택가격보다도 못 받아요. 황당하게 정말로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세까지 장수한다면요 36년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5억 1883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36년 전에 주택가격 5억 원 대비해서 겨우 그 정도 받아요. 36년 동안에 이 주택은요 5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2007년도에 서울 강북의 아파트가 3억 원짜리가요 지금 12억 원 정도 평균 됩니다. 4배 올랐거든요. 17년 만에요. 강남 아파트는 더합니다. 8배가 올랐습니다. 24억 원 되거든요. 자,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요? 그거는 17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26년, 36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받는 연금액은 너무나도 저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갚아야 되는 이자액은 또 얼마나 될까? 이것을 보시면요 아연 실세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진정하게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소비자 편에서 절세와 투자, 자산관리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400여 편 돼 있거든요. 앞으로 4천여 편, 4만여 편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동영상을 띄워 올리겠습니다.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 비기를 연마하셔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이상의 절세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중에 납부해야 되는 이자액을 보겠습니다. 26년 동안 받는 경우 5억 원짜리 주택으로 3억 7,471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갚아야 되는 총 원리금은 연 5.12% 월복리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8억 1,272만 원이 됩니다. 이자액만 무려 4억 3,801만 원이 되거든요. 받은 돈 3억 7천만 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이것은 따따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몇 푼 더 받으려고요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해서 정말로 이 노인을, 이 어르신을요 지옥길을 걷게 만든 것이죠. 정말로 황당한 컨설팅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했을 때 36년 동안 받는 연금액은요 5억 1883만 원인데 갚아야 되는 총 원리금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5억 4,316만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이자액이요 10억 2,432만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의 받은 돈의 2배가량을 더 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5.12%가 상승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따따블 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습니까? 비록
그 주택가격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내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가령 5억 원짜리가 30억 원이 됐는데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자로 다 뗀다면 그동안 벌어졌던 주택을 홀라당 날리는데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도 안 되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전 이거 이런 말씀을 듣고 다른 그 소비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거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로 황당하게 그지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잡아먹는 사람을 그 사람 말을 정말로 신봉한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갚아야 되는 이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비록 자기는 갚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뛴 주택가격을 홀라당 이자로 납부하게 된다면 헌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고 급기야 모두 집을 날릴 공산이 굉장히 크죠. 기초연금액을 조금 더 받겠다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기초연금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을 더 받으려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라는 얘기는요.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말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연금 몇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평생 갚아야 하는 이자액이 몇억 원 또는 몇 수십억 원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기초연금을 더 받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이러한 현상이나 결과나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말만 듣고서 선동당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탐대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미미한 수익률은요, 10년 납의 경우 8년, 10년은 돼야만 원금에 도달할 정도로 지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시율이 떨어진다면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품에 내 인생을 걸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시율이 현재 2.5% 내외가 되는데요. 적립형인 경우에 실제 수익률은요. 거치형은 2.5지만 적립형은 실제로는 1.15%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년 납의 연금보험은요. 내가 100만 원을 내더라도 100만 원이 2.5%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9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제외한 90만 원 정도만 굴러가니 처음부터 손해나고 굴러갑니다. 그것도 저조한 실제 수익률이 연 1.15%에 불과한 이런 상품을 가입한다면 제대로 수익이 나겠습니까? 또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요 더욱더 형편이 없습니다. 만약 20세가 4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납부한다. 이거 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어떻게 납부합니까? 하지만 납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서요 42년간 납부하고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345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시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더 떨어진다면 당연히 더욱더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연금액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20세 청년은요 345만 원을 받을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팠습니다. 공시율이 변화가 없다면. 하지만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45년 뒤에 받는다는 것이죠. 65세 시점에 345만 원을 받는데 그것은 현재 가치로 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를 가정시 적용해서 미래에 받게 되는 45년 뒤에 받게 되는 345만 원의 현재 가치, 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구매력이거든요. 345만 원의 구매력이 있는지 50만 원의 구매력이 있는지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과가 1,000원이라면 45년 뒤에는 1,000원 갖고 못 사겠죠. 만 원 줘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 원과 미래 만 원과 지금 1,000원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구매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년 뒤에 받게 되는 34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만 그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65세에 받게 되는 매월 345만 원의 현재 가치는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70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금을 받으려고 매월 100만 원씩 42년 동안 504개월 동안 5억 400만 원을 납부했다니 정말로 미치고 발작 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연금을 계속 받아야 돼요. 65세로 그냥 쫑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노후 생활은 65세부터 계속 받게 되는데 80세 때 받는 매월 345만 원의 현재 가치는요. 겨우 41만 원입니다.
90세 때 대부분 지금도 90세를 살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100세, 120세 살거든요. 매월 345만 원의 현재 가치는 놀랍게도 29만 원에 불과합니다. 11분의 1 토막 정도가 났거든요. 이거 갖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요, 345만 원의 현재 가치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꼬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요즘 젊은이들 살 수 있거든요. 매월 345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만 원, 딸랑 10만 원입니다. 이렇다면 이거 가지고요, 노후에 부부가 경조사에 찾아가서 10만 원 딸랑 내고 점심 먹고 오면은 끝입니다. 노후 생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5%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처럼 부전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도 원유가 나오고 셰일가스, 가스, 오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천연 자원이 엄청난 나라도요. 얼마 전에 물가 상승률 8%, 9%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하고요. 수입에 전혀 모두 다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곡물 자원이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그 곡물 자원의 58%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리스크도 있습니다. 환율이 어떻습니까? 인상되게 되면 한국 돈의 가치는 정말로 똥값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미래에는 2%, 3%, 5% 그게 아니고 10%, 20%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5%라면 120세 받는 345만 원의 현재 가치는요, 놀랍게도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6,235만 원이 아니고요. 26,235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요, 어떻습니까? 치킨 한 마리 사서 먹으면 한 달 동안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세에 노후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했던 우리 청년의 노후를요,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놓고 우리 청년의 노후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것은 감히 저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자산관리의 독이 아니라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청년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금보험 가입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좀 더 투자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강화시켜서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바꿔서 그런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이나 기타 등등 보장보험도 다 해지하고서 효율적인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한다면 효과적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만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컨설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잘못된 노후 준비, 잘못된 연금보험 가입이 빚은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금보험 상품을 젊은이한테 판매한 것입니까? 정말로 기성세대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나게 고민이 많겠죠.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한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3,300여 차례 VIP 컨설팅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CFP 교수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AFPK도 마찬가지로 전과목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저의 절세 노하우나 아니면 투자 노하우 관련된 지원을 받으시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4년도 갑신년 정말로 갑진 설계해야 되겠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동안에 수백억 원 이상 아니면 그 이상을 정말로 절세할 수 있고요. 효율적인 투자 관리를 통해서 연 8%, 10%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되 법인에서 투자를 하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종소세 없죠. 건보료 없죠. 상속세, 증여세 없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그런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9월달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3만원 입금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바로 밑에 197m 가깝습니다. 걸어가다 보면요,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을 신봉하는 그런 황당한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편이 누군지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물건을 팝니다. 연금보험을 팔든 종신보험을 팔든 예금적금을 팔든 펀드를 팔든
이 사람은 팔아야 성공하고 팔아야 돈이 되고 팔아야 생활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성공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팔아서 이득만 챙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런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면 자산관리를 영영 망치는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를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억 원, 수십억 원 그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